네, 인권은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요.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누구라도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죠. 자,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인권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들도 참 많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인권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요. 함께 고민해보고 실천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어요. 자, 자세히 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 자, 인권 돋보기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안효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효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저희가 안효철의 인권 돋보기, 돋보기로 좀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사실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하는데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짚어봐야 될 것도 같아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나저나 자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에서 나오셨는데 자 어떤 곳인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는 2019년 10월 1일 날 네. 제주도에서 개소를 했고요. 네.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제주 도민들께서 저희 음.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오시려면 네. 사실은 이제 뭐 서울이나 아니면 광주인권사무소 관할로 돼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2년 좀 뭐 몇 달 된 거죠. 네. 2019년 10월 1일 날 이제 여기에 제주도에 이제 설립이 되면서 네. 조금 더 이제 도민들의 접근성이 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2019년 10월 1일 날 설립됐다고 하니까 진짜 얼마 안 됐군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시간 통해서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는데 아니 해마다 인권 침해 사건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는군요. 얼마나 이루어져요? 네, 뭐 해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제주 출장소가 제주도에 네.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네. 분들께서 이렇게 아직 찾아오시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2년 동안 약 해마다 한 80여 건에서 100건 정도 사이 이 사건을 80에서 저희가 100건 정도? 네네. 네. 네, 그렇게 인권 침해나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요. 음. 또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랑 네. 그리고 뭐 제주도청, 네. 제주교육청 네. 그리고 또 제주도에 있는 많은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랑 같이 네. 민과 간이 같이 하는 이제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인권 교육이 있어요. 인권 교육. 네. 아무래도 이제 사건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애프터 서비스적인 거죠. 이미 권리에 대한 침해가 벌어지고 나서 그거에 대한 권리 구제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교육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경찰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네네.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네네. 저희가 또 인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알게 모르고 인권 침해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제대로 좀 들여다보죠. 인권 돋보기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도내 진짜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효철 소장님 또 도움 말씀 자세하게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늘 궁금한 이야기 있으시면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함께 하면서 직접 저희가 찾아갔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네네. 제 출장소 저 덕분에 한번 가봤네요. 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보이셔서 또 회의도 하시고 뭐 줌으로 또 여러 가지 기능도 많이 하던데 어떤 업무와 구성이 돼 있는지도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들 가보시지 못하셨으니까 제 출장소의 업무와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네. 저희가 제주 도민들께서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공공기관들한테 받은 인권 침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상담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진정 접수를 통해서 사건으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인권 감성 향상이나 뭐 이런 음. 지식을 또 인식을 또 좀 더 개선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아.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도. 네네네. 사실은 이제 뭐 출장소라고 해서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작은 규모이고 실제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네. 서울에 있는 본부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인권사무소하고 동일하게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또 업무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제 출장소 가니까 진짜 커피 맛집이더라고요.
하시고요. 네. 많은 분들 가셔서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얘기들 상담도 가능한 거죠. 네. 꼭 어떤 것들을 뭐 이렇게 사실 사건 같은 거를 뭐 진정 접수해야 되지 이런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좀 궁금한 내용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럼요. 언제든지 열려 있죠. 우리 네, 도민들에게. 네. 네. 가셔서 또 우리 나우제주 가족이니까 또 우리 안효철 소장님도 가족이 되셨으니까 여러분들 환영할 겁니다. 네.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실 제주는 이 인권과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요. 그죠? 4.3도 그렇고요. 네. 강정 해군기지, 또 제2공항, 예멘 난민 문제 등 여러 가지 지리적,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민감한 인권 이슈가 제기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영향으로 발생한 그런 아픔과 갈등도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인권이 제주 출장소 그런 점에서 이제 광주로 우리가 좀 가날이었다가 제주 이렇게 생기게 된 것도 그 점이죠. 네, 사실은 네. 아무래도 저희가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할 것 많이 같아요. 들어야 되니까. 네, 네. 네. 아무래도 그러기 위해서 더 가까운 데로 저희가 찾아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말씀 주셨었던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안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 뭐 위원회 그 제주 출장소에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이야기도 같이 많이 나누시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잘 듣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혹은 아니면 이제 저희 이제 본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또 그쪽이랑 같이 함께 네, 네. 그리고 혹여라도 이제 저희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저희도 이제 국가기구 기관이다 보니까 네.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합한 분야로 저희가 소개해드리거나 안내해드리는 그런 역할들로 네. 일단 제주 도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는 수어통역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주현 수어통역사가 우리 농인분들에게 또 수어로 이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분들도 사실 네. 인권 관련해서 네. 네,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어려움들도 있으실 텐데 맞습니다. 네, 혹시 상담 필요하시면 네,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권에 대한 관심, 또 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또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되나, 또 어떤 점들을 어떻게 또 해소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시간에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인권 교육 아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 도내 인권 교육 관련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앞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교육이라는 거를 통해서 인권 침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오적인 표현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없어져야지 된다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인권이 뭔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우리가 침해하지 않는 게 뭔지 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런 인식들을 조금씩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좀 전에 햇살 주디님 말씀처럼 이게 인권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저희 이 제주출장소가 제주도에서 뭐 인권 교육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특강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출장소에 방문해서 혹시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 제주 출장소에 인권교육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네, 네. 교육도 아. 받으실 수도 있고 네.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또 제주도 안에 저희가 인권 강사단을 구성을 해놨어요. 인권 강사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요청하시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 성격에 맞는 강사분께서 가셔서 네. 교육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언제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음.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 인권 교육이라는 것은 단지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본인 스스로의 권리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받을 권리예요. 그렇죠. 인권 교육. 네. 그것을 알고 네. 인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이제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인권이라는 거 진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데 제대로 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안율재 소장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또 지금 또 목소리뿐만 아니라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설명도 잘해주셔서 아마 강의하시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도 같아요. 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나의 인권도 중요하듯이 상대방의 인권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뭔가 인권 침해를 당한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신고를 하면 된다는데 그럼 뭐 과정이나 절차는 또 내가 또 알려지는 게 좀 두려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좀 쉽게 인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는 네. 고산동산 구 세무서 네. 있었던 자리에 어, 자리하고 있어요. 시청 가는 길에 네네네,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소를 말씀을 드리면 뭐 제주시 중앙로 273인데 네. 뭐 그렇게까지 뭐 주소를 이렇게 검색하지 않으셔도 네. 뭐 내비게이션에서 뭐 제주 출장소를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네. 아니시면 사실은 전화로 1331 국번 없이 1331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네. 아니면 제주 758-6080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네. 전화로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세요. 네. 아니시면 사실은 이제 또 요즘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정 접수나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희 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으실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뭐 저희를 찾아오시거나 저희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해드리면 가장 좋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것들이 어딘지까지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간에 일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거나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약간 사람이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믿는 구석에 있으면 너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국가인권위 제 출장소가 여러분의 그런 든든한 믿는 구석이 되어드릴 것 같아요. 안내까지 해드린다고 하고요. 우선 뭐 전화로 상담이 된다고 하니까 1331 또는 758-6080번 제주 전화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앞에 좀 여러 가지 서론이 좀 길었어요. 여러분께 뭐 설명도 좀 해드려야 되고 해서 제주 출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고요. 자, 인권 돋보기는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알아야 할 그런 인권적인 그런 상식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 오늘 첫 시간인데 전혀 뭐 긴장도 안 하시고 네, 설명을 잘해주고 계세요. 네, 어떠한 인권 이야기들로 조금 좀 채워주실 건가요? 네. 우선 혹시 햇살주님 다음 주 화요일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38 세계 여성의 날.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제 3월 8일이 올해로 114주년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3월 6일 일요일 날 오후 3시 8분에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많은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이 3월 9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 여성에게 성평등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강인한 한 표를 행사하자라는 취지로 기자회견하고 거리 행진을 예정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제 사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세계 각국이나 다른 많은 지역들에서 이런 행사들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군요. 38 세계 여성의 날. 올해가 114주년을 맞았고요. 의미가 있군요. 3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 8분. 날짜도 이 3월 8일에 착안해서 시간을 맞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 이제 여러 가지로 함께 하실 분들은 참여하셔도 될 것 같고 세계 여성의 날이 어떤 날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는지 좀 오늘 미리 알아볼까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여성의 인권이 이만큼까지 신장된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가정에서 사실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저임금의 임금을 받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미국의 한 공장에서 이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공장에서 숨진 많은 여성들을 기리고자 1975년도에 이제 유엔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 날을 여성의 날로 이제 기념하게 된 데서부터 세계 여성의 날이
제정돼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75년 유엔이 공식적으로 네네.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 비교적 우리 서구권 나라들은 그래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 갈수록 좀 상황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땠나요? 네. 사실 저희도 그렇게 다들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혁명의 나라라고 하는 프랑스도 그렇고 여왕이 통치하고 있는 영국도 그렇고 사실 여성들이 참정권, 투표권을 갖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졌었던 게 1930년대거든요. 1930년대. 네, 불과 이제 뭐 한 8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여성들은 좀 미숙하고 사실은 어리석은 존재로 봐왔던 게 과거에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재판을 받다가도 굉장히 뭐 고도의 지능 범죄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아예 여성들은 그런 정도의 지능이 없기 때문에 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을 거다 뭐 이런 오히려 아. 편견까지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과 그런 왜곡된 시각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게 사실은 서구 유럽 사회,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성의 날이 제정되고 기념되게 됐었던 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성들에 대한 어떤 참정권, 사회권 이런 것들이 다 그 배경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정말 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된 참정권이 생긴 지 1930년 와, 전후에서 이렇게 또 투표도 할 수 있었고 그런 왜곡된 그런 시선 속에서 여성들이 많이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런 부분들 또 좀 차별이 있다고 네. 하죠. 물론 뭐 여성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 간의 뭐 차이, 네. 차별들,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슈와 관련해서 이 시간 좀 다뤄볼 거고요. 자, 오늘 우선 이제 여성의 날을 앞두고 오늘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좀 나눠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오늘 다 못하니까요. 앞으로 관련된 이슈들 좀 정리해서 가지고 오실 예정이죠. 어떤 얘기 할 건가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한 주 동안의 인권과 관련된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또 마침 이제 제가 38 여성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우리가 기념하거나 알고 있으면 좋을 인권 관련된 기념의 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정보 같은 거 그리고 네. 또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인권 침해나 차별 관련된 이런 사례들 네. 이런 것들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네.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거나 또 자신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뭐 제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주시면은 또 그 관련해서도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연결도 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 인권위 제주 출장소 소개도 해주셨고요. 앞으로 인권 돋보기 어떻게 진행될지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소장님 나와주셨는데 도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요. 네,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가 제주 도민 여러분들을 찾아뵌 지 2년여가 좀 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가깝게 다가가기를 희망하고 있고 네.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명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웃처럼 가까이 여러분들 곁에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저희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출장소 찾아주시고 또 이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소장님 때문에 좀 문턱이 낮춰졌을 것 같아요. 다들 네. 뭔가 이렇게 이름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렵고 좀 문턱이 높게 느껴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곁에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네요. 자, 안효철 소장과 함께하는 또 인권 돋보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